자, 문제의 조건들을 잘 보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 p가 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이라는 말이 적어도 하나랑 동의어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x에 대해서 p가 참이라는 얘기는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그 x가 집합 p에 속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얘기는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즉 p가 공집합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와 완전히 같은 얘기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앞에 다른 하나의 말이 들어가 있는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 q가 참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 q가 참이다. 만약 이것이 그냥 집합 자체로 본다면 p를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 p라고 하고 q를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 q라고 한다면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라는 얘기는, 그럼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부등식의 범위다, 이게 부등식으로 표현된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두 부분을 부등식으로 표현한 그 영역 내에서 공통인 부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공통인 것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을 만족하는, 우린 얘를 p라고 할 수 있어요. p인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란 얘기죠. 그러면 p인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란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집합을 p, 얘를 만족하는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고, 그런데 이 진리집합은 부등식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 둘을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공통인 부분은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수직선으로 주어진 식을 나타내 보면 우린 q를 나타내기가 더 쉬우니까 q를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q라는 이 집합이 있는데, p를 잘 보면 p는 x의 범위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n 값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구간의 길이가 3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의 길이가 3이 되는, 근데 이 부분은 q는 구간의 길이가 5잖아. 그럼 얘보다 더 짧은 3이라는 그 구간의 길이를 한정했을 때 그것이 이 부분과 공통 부분이 존재하려면, 구간 길이가 3인 것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 요 영역의 형태 또는 이렇게 된 이 영역의 형태가 되면 될 텐데,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된 영역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 이 n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두 값이 같으면 공통범위가 없는 거거든. 즉 넘겨주면 n은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커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녹색 구간의 첫 시작인 n의 값이 3보다는 더 어떻다? n의 값이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저 n이 3보다 더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쳐서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n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이쪽엔 등호가 없고 이쪽엔 등호가 있으니까 그 개수는 두 값을 뺀 8개. 실제로 만족하는 n을 구해보면 마사부터 3까지 8개의 정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